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지우씨. 2025년 8월 현재 그녀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서울의 오피스텔에 살던 37세 최지우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고된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 위에서 유튜브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신고가 기록, 끝없이 오르는 가락동과 문정동, 송파구 멈출 줄 모르는 고공행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와 항공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우씨와 같은 연차의 민영씨는 1년 전 매수한 송파구 아파트가 벌써 3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민영씨의 말에 지우씨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30대 중반의 지우씨가 모은 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금 1억 9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 원. 승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강남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지우씨는 점점 더 강렬한 투자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송파구 구축 급매, 문정 대단지 매물, 대출 잘 받는 방법.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씨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을 실제로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인근에서 유일하게 15평 매물이 있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송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8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신 거라서 손볼 곳도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지우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씨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고 곧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우야, 드디어 강남 3구 입성.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 합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지우씨는 비행 대기 중에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우씨를 부동산 콘텐츠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울 송파 대출 당겨서라도 사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우씨는 그런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경매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약?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난 이미 서울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인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야.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지우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 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영끌은 진짜 위험하다던데. 너네 괜찮아? 지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리겠지. 강남은 안 떨어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글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또 호갱 노노와 지역 카페에서도 상승론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면 매일같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초 현장 분위기가 궁금했던 지우 씨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곧 오를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금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5평 금매 5억. 7억에 샀던 아파트가 5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갖고 버티던 지우 씨는 몇 달 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저 아파트 얼마나 하나요? 혼자 살 거라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금매로 나온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매물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감옥 같아요. 그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필라테스 대신 집 앞 산책로, 배달 대신 집밥. 하지만 월급은 이자 납부일마다 증발했고 카드 할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강남권 금매가 소진되며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고 송파구 시장도 급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지우 씨의 아파트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손실은 1억 8천만 원. 시세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지우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갭 투자와 같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 3구라는 입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지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부터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양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를 6억까지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후 2달 만에 옥정 아파트 시세가 5억으로 오르면서 부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투자한 6천만 원만큼 올라서 벌써 수익률 100%야. 진작 투자했어야 돼. 이게 바로 소액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부동산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참에 하나 더 사는 건 어때? 그래야 빨리 건물주 되지. 매주 주말 부동산에 들러서 좋은 매물이 없나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갭투자만큼 좋은 투자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만 활용하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였죠. 드디어 부동산의 비밀을 터득한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투자를 시작했던 부부. 부부의 자산은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2021년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민재 씨네 부부.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이란 꿈 같은 얘기였죠. 당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주변과 비교할 때 생기죠. 상승장일 때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사례가 많은데요. 이 부부의 상황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 미나 씨의 직장 동료가 회사 점심시간에 부동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당첨되는 순간 수억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너무 부러웠죠. 특히 그 동료와 나이가 같던 미나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는 10억을 훌쩍 넘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은 번번이 낙첨되면서 좌절감만 커져갔어요. 동시에 다가오는 전세 계약 만료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와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은 매달 치솟았고 4년 전 계약했던 금액은 이제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 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전세도 계속 오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수도권 마지막 기회 소액 투자 아파트라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금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광교나 동탄은 돈이 모자라지만 양주나 의정부에서는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부부에겐 마치 신이 내린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저 정도 투자 금액이면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2021년 양주 옥정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몇 달 사이 수천만 원씩 급등했죠. 당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주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는 매일같이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컨텐츠로 넘쳐났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도시 인프라, 7호선 개통, 인구 증가 같은 호재는 양주를 경기 북부에 떠오르는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당시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매수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요즘 옥정 신도시가 핫하다던데 거긴 아직 싸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갭 투자가 유행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그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투자처였죠. 그렇게 부부는 전세 끼고 갭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21년 10월 부부는 양주 옥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24평을 매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즉 실투입 자금은 약 6천만 원. 이 정도면 부부가 여지껏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중개사는 부부를 보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은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6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또 집 내부도 손볼 필요 없이 아주 깔끔했죠. 이 집은 전세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겁니다. 갭으로 투자하기 최고 좋은 매물이죠. 단지는 깔끔했고 근처에 호수공원과 중심 상가가 있어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했어요. 무엇보다 7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가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다니 이건 진짜 기회야. 부부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계약 후 2주 만에 전세입자도 구해졌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첫 집을 산 기쁨의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우리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야 라며 웃었어요. 계약 후 2달 만에 옥정 아파트 시세가 5억으로 오르면서 부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투자한 6천만 원만큼 올라서 벌써 수익률 100%야 라며 기뻐했죠.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부동산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참에 하나 더 사는 건 어때? 그래야 빨리 건물주 되지. 매주 주말 부동산에 들러서 좋은 매물이 없나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갭 투자만큼 좋은 투자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분양권 투자인데요. 분양권 투자는 계약금의 프리미엄만 있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아주 적합했어요. 곧바로 인근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주고 매수했어요. 이 두 번째 매수는 부부의 부채 규모를 급격히 키웠습니다. 갭 투자했던 집의 전세금과 분양권 중도금 대출. 하지만 부부는 이미 6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생각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부는 두 채의 신축 아파트를 소유한 젊은 투자 고수로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너희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에 부부는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했던 자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세 가격이 2, 3천만 원씩 떨어졌고 전세입자가 재계약 대신 더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려 했죠. 특히 분양권은 입주를 6개월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 원이 붙었습니다. 부부가 프리미엄으로 지불했던 3,500만 원은 순식간에 날아갔고 오히려 마이너스 1,0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바뀌다니. 미나 씨는 당황했지만 민재 씨는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라며 낙관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옥정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3억 9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같은 단지의 전세 호가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미나 씨는 말했죠. 그럼 1억 4천만 원을 우리가 메워야 해?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민재 씨는 대답했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이랑 신용대출 받아서 돌려주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분양권 중도금 대출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분양권을 마이너스 2천만 원의 금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프리미엄 3,500만 원 주고 샀던 매물이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5,5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결국 부부는 분양권을 팔고 추가 대출을 받아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양권과 갭투자로 3년도 안 돼서 1억 5,500만 원을 잃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부부는 망연자실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를 꿈꿨던 부부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주와 의정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앞으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양주와 의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와 그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들은 어디이고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하락 이유는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931세대 최고 27층의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들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 대규모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3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3층, 10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저층 매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중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6동 중층이 5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 201동 탑층은 5억 8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입니다. 2018년식 116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옥정 신도시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도시 중심 상권과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옥비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812동 1404호 매물이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4타입 1802동 10층 매물은 4억 7,500만 원, 1813동 고층 매물은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도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와 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로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던 양주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하너스빌 북한 산뷰 4블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458세대의 이 아파트는 84타입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4억 6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8동 중층 매물로 분양가 4억 4,3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다소 비싼 분양가로 미달이 났었고 하락장이 맞물려서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시 용현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탑석역 호재로 경쟁이 높았는데요.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2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636세대로 25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타입 상관없이 무피에서 마피까지 나와 있는데요. 103동 12층 매물은 분양가 6억 1,04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해서 6억 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에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높게 나온 단지도 있는데요. 의정부역 앞에 있는 더샵 의정부 링크시티의 경우 현재 84타입 매물에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지와 입주 시기, 단지 규모 그리고 주변 호재에 따라 분양권 시세가 다른 상황입니다. 양주와 의정부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의정부는 24년 초 증가했던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면서 아직 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에는 미분양 매물이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현재 500세대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의정부에는 24년부터 쭉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점차 소진되면서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에는 23년, 24년 수요에 비해 10배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경기 북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의정부역과 탑석역 인근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이 가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이릅니다. 특히 옥정 신도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신도시는 초창기에는 공실과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온 예가 많으니까요. 다만 현재 옥정의 상가 공실 상황과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당장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단기적 접근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향후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고 신도시 인프라가 모두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옥정 신도시가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옥정 신도시와 밀락지구를 포함한 의정부, 양주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건물만 많이 지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호재만 믿고 덤비기보다는 실제 생활 인구와 수요, 인프라 등 전반적으로 살핀 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여주 부동산에 방문한 현아씨.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4억 6,300만원. 전세 3억 5천만원에 입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1억 1,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보증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월세집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모험이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오를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녀가 투자한 아파트는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강 주변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주와 양평의 부동산이 핫했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저렴했기 때문에 상승장 끝물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2억가량 저렴한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여주와 양평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0대 중반 현아 씨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또래보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그녀였죠. 그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조그만 전셋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 중 한 명이 부동산 투자로 3개월 만에 1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그녀는 온통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뒤지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저는 제자리인데 지인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녀의 자산은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녀의 자본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청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그녀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조망 아파트 단돈 1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온라인의 뜨거운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2020년식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수변공원과 강조망이 펼쳐지는 아파트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죠. 그녀는 처음엔 여주가 경기도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유튜버들과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전망에 점점 빠져들었죠. 솔직히 여주가 어딘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경강선을 타면 판교와도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죠. 남한강 조망에 일군 브랜드 아파트라면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많을 거라 믿었어요.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그녀는 점점 투자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 주 주말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남한강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앞 수변 공원을 걸으며 강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4억 6,300만원. 전세 3억 5천만원에 입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1억 1,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보증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월세집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모험이었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갭투자는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릴 거야. 계약 후 2달 뒤 잔금을 해결하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려요. 벌써 1,500만원 올랐어요. 같은 조건의 매물이 4억 7,700만원에 거래가 됐던 거죠.
1억 1,300만 원을 넣고 2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네. 수익률 10%가 넘잖아. 대박이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다들 너무 축하해줬고 그녀의 절친인 하늘님에게도 여주 부동산을 소개해줬습니다. 너도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현아님은 레버리지 투자의 고수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는 각종 호재로 들썩였습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경강선 호재에 강변 프리미엄까지 무조건 오른다. 신축 아파트는 하락할 일이 없다. 현아님도 이 말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폭등 뉴스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졌고 전세 수요는 급감했죠. 수도권 외곽으로 몰렸던 투자 수요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주의 아파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님이 4억 6,300만 원에 매수했던 같은 타입의 물건이 3억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최저가는 2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축이고 강조망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급한 마음에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냉정했습니다. 여주는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그나마 신축이라 그 정도인 거예요. 전세도 요즘 너무 떨어졌어요. 그녀는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고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에라도 전세를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돌려줄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갖고 있던 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아님은 처음으로 이 투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에 업무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고 집에 와서도 시세만 확인하며 잠들어요.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버틴 지 2년째.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에 방문했습니다. 최근 10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직도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최저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례는 현아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부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휴먼빌 아틀리에입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얼마 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5,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2동 6층 매물이 분양가에서 5,5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천3백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1천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평과 여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적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과 여주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사 후 한 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2,500만 원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라운딩도 다녔고 쇼핑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보, 큰일 났어. 대체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20년 공무원 부부인 최민수, 이연희 부부는 세종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 다 7급 공무원으로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결혼 후 몇 년간 쭉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연희 씨는 같은 부서 동료가 부동산으로 1년 만에 2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남편 민수 씨에게 매일같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전세 말고 집 사야 돼. 남들은 다 돈 버는데 우리만 이게 뭐야. 아직도 멀었대. 더 오를 거래. 남편 민수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내 뉴스와 주변 소식들을 접한 후 마음이 바뀌었죠. 당시 세종시는 미래가 보장된 투자처로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굵직한 호재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소식이 쏟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는 삶을 꿈꿨죠.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8년식 신축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건너에 바로 초중고가 위치했고 중심상가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세종의 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부부에게는 뿌리 내릴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나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 올랐다며 웃으며 자랑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한 네이버 포스트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건 절대 후회 안 할 선택이에요.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한 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2,500만 원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라운딩도 다녔고 쇼핑도 자주 했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씀씀이가 커졌죠.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종 무조건 간다던 긍정적인 글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세종은 끝났다, 대출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글로 도배됐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실거주니까 기다리면 돼.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31% 하락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담보대출로 받았던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골프와 쇼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시장을 살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세종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 다시 뜨나?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9층 매물이 5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3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세셋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의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3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 만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씨는 올해 37세로 판교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선임 개발자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김현정 씨는 같은 회사의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죠.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만나 5년 전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30대 중반으로 둘 다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입니다. 결혼 후에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매달 수백만 원씩 저축하며 꽤 많은 자산을 모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지만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판교의 세련된 오피스 빌딩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두 사람은 언젠가 자신만의 집에서 꿈꾸던 삶을 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수 씨와 연정 씨는 판교 근처 분당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전세 생활은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2020년부터 분당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변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투자했어? 이제 투자 안 하면 벼락거지 될 듯.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에 가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밖에 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서울 부자들까지 분당으로 투자하러 온다는 글을 봤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 버스에서 부동산 관련 글들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전세로만 살면 결국 남는 건 없어. 연정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집값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늦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분당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분당 중심부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 봤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계획도 잡혀 있대.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아. 정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분당의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10분 근처에 대형 쇼핑몰과 병원, 좋은 학군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최근 2년 사이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3억 이상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수 씨는 부동산 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27평이 지금 9억에 나와 있어. 2년 전엔 6억대였는데 지금 안 사면 더 오를지도 몰라. 부부는 주말에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단지는 1990년대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입지가 훌륭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녁이면 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정수 씨는 현관에 들어서며 상상했습니다. 좀 수리해서 살다가 재건축되면 서울 못지않게 오르겠지. 연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출퇴근도 편하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학군도 좋잖아. 투자로도 괜찮고 실거주로도 완벽해. 부부는 연봉이 높아 대출 한도가 넉넉했고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연봉이면 대출 이자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분당은 계속 오를 거야. 정수 씨의 확신에 연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아둔 현금 2억 5천만 원에 부모님께 빌린 1억을 더했습니다. 나머지 5억 5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고연봉 덕분에 월 상환액은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2021년 9월 27평형 아파트를 9억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연정 씨도 설레는 마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노후 준비하자. 나중에 팔아서 더 큰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구축 아파트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래된 타일과 낡은 엘리베이터는 아쉬웠지만 단지 내 녹지가 풍부했고 아침이면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정 씨는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일 아침 커피 마시고 공원 산책하면 딱 좋겠다. 정수 씨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판교까지 출퇴근이 엄청 수월했고 주말이면 탄천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입주 몇 주 만에 같은 평형 매물이 9억 9,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개소에서는 호가가 12억까지 치솟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타이밍 좋게 잘 산 거야. 이 기세면 더 갈 거야. 정수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분당에 아파트 샀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곧 터질 거야. 연정 씨도 친구 모임에서 살짝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값 벌써 10억 넘었대. 투자 잘한 것 같아.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분당이 수도권 최고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재건축 뉴스, 리모델링 소식, 서울 투자자들의 유입 이야기가 매일 화제였습니다. 부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벌써 1억 넘게 올랐고 2억, 3억도 금방이야. 처음엔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시세 상승이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집으로 노후 자금까지 해결할 수 있겠네. 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고 연정 씨도 동의했습니다. 서울 강남도 결국 따라잡을 거야. 하지만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연일 보도됐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출은 고정금리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은 크지 않잖아. 하지만 문제는 시장 전체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정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졌습니다. 오빠, 우리 아파트 호가가 11억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아직 이익이긴 한데. 정수 씨는 위로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분당은 입지가 워낙 좋아서 곧 회복될 거라고. 2023년 초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같은 평형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연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중개소에 전화해 물었습니다. 이 가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개인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서울로 돈이 몰리고 분당은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연정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출 5억 5천만 원의 이자가 갑자기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치솟았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연봉 높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매달 지출 비용이 너무 커. 연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락 소식을 접한 그날 저녁 부부는 거실에 앉아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정수 씨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재건축 기대만 믿고 산 건데 2억 가까이 날아갔어. 부모님 돈까지 빌렸는데. 연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후회돼.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지금 팔면 손해가 2억 정도고 이자 갚느라 저축도 못해. 우리 미래 계획 다 망쳤어. 정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안아줬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피하고 싶었고 밤에는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짐이네. 매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연정 씨의 말처럼 부부는 매일 앱을 열어보는 게 고통이 됐습니다. 좌절감은 일상으로 스며들어 우울한 나날이 지속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 안정적인 전세 생활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 정수 씨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연정 씨는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 때문에 부모님께 빌린 돈도 못 갚고 우리 노후 계획도 물거품이야. 매일 이자 갚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 더 심각한 건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구매가 대비 1억 5천만 원 이상 손실이었습니다. 부부는 저녁에 마주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1억 갚아야 하는데 집값이 이 지경이니 어떻게 해? 연정 씨가 울먹였습니다. 정수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자. 내년엔 정부 정책이 부동산 부양 쪽으로 갈 거야. 재건축 호재도 살아날 테니 회복될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부동산 폭락했네 이런 말이 오갔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분당 구축은 이제 끝났다 이런 비관적인 글이 넘쳤습니다. 한때 투자자들로 북적이던 중개소는 한산해졌고 급매물 광고만 늘어났습니다. 2023년 여름 연정 씨는 생활비를 더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버티는 거야. 팔면 손해가 너무 크고 이자만 갚다 끝날 판이네. 정수 씨도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에 말림을 끄고 뉴스에서 부동산 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내려갈까봐 확인도 안 하고 싶어. 부부는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서울 부자들 따라 투자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분당이 잘 나가니까 쭉쭉 오를 줄 알았지.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고연봉이라도 대출이 많으면 위험하네. 재건축 기대만 믿고 무리했어. 2025년 8월 현재까지 시세는 7억 중반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9억 원에 산 집은 아직 그 가격에 한참 못 미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재건축 호재는 여전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분당 구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습니다. 정수 씨는 최근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값 이야기하면 다들 한숨만 쉬어. 나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부부는 저축을 위해 주말 부업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 때문에 아이 계획도 미뤘죠.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 낳아서 키우기 부담스러워. 부부는 이제 투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집을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려 애씁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위안을 찾습니다. 여기서 사는 건 좋아. 출퇴근 편하고 동네 분위기도 좋잖아. 연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니지. 여기서 계속 살면서 기다려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하락한 아파트 시세는 부부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분당 중심부 구축 아파트의 사례는 흔합니다. 2021년 9월 27평형이 10억가량에 거래됐지만 2023년 초 7억 7천만 원 이후 7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7억 중반대로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호재가 있었지만 공사비와 분담금 이슈로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서울 부유층과 전국 투자자들이 몰리던 시기는 끝났고 매물 적체가 문제입니다. 분당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2021년 12억 초반에서 2025년 9억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당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샀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특히 최근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저하로 인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도 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주민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초기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용적률 조정과 공공기여금 문제가 불거지며 선도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집값 회복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분당의 재건축 사업이 단기간 내에 반등을 이끌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부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수 씨는 최근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건축이 늦어지면 우리 집값은 언제 오를지 모르겠네. 그냥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연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부담이야.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수 씨네 부부처럼 그 집에서 출퇴근하고 휴식을 취하며 삶을 이어갑니다. 집값 하락은 고통스럽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시장이 더 불안하지만 입지 좋은 곳들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가족의 삶을 결정할 수 있죠. 다만 고점에 사서 손실을 봤더라도 그 공간이 의미 있다면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8월 그는 송도의 신축 아파트 전용 84타입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대출과 저축,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죠. 당시 송도에는 갭투자 거래가 엄청났기 때문에 큰 걱정 없었습니다. 2021년 말 그가 매수한 아파트는 놀랍게도 1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이곳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친구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너네도 하나씩 사. 송도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1억 2억은 그냥 버는 거야.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그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가 갭투자한 송도의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민수 씨는 40대 중반 송도에서 10년째 거주하며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그는 매일 송도의 센트럴파크를 지나며 이곳에서 우리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송도는 포스코타워, 인천대교,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이었죠.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는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도 매일 밤 유튜브를 보며 송도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영상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용 84타입이 2019년에는 6억 중반이었지만 2021년에는 이미 12억대에 거래되고 있었죠. 그때 갭투자라는 단어가 민수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죠. 당시 전세 시세는 6억 8천만 원. 현금 5, 6억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송도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이제 내 집을 가져야지. 부부는 저축과 대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8월 민수 씨는 송도 더샵 전용 84타입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대출과 저축,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민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송도에서 우리 집을 샀어. 이건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위치가 좋고 역도 가까우니까 더 오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 동안 송도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말 민수 씨의 아파트는 놀랍게도 1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송도는 끝없이 오른다. GTX 개통되면 15억도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난 중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송도는 글로벌 허브예요. 외국인 투자자도 몰리고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생기면 대박입니다. 부부는 매일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행복했고 민수 씨는 매일 새벽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이곳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단지 주민들이 이 아파트는 아직 더 오를 여지가 많다며 기대감을 공유했죠.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완벽한 선택을 했어.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전세 끼고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송도는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본격화됐죠. 민수 씨는 우린 고정금리로 대출했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했던 터라 월 이자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고층 매물이 8억 중반에 거래되었다는 거였죠.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어서 84타입 매물이 8억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8억? 4억 5천만 원이나 손해?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한숨을 내쉬며 걱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을 때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8억 금매도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커뮤니티에는 송도 이제 끝났다. 갭 투자한 사람들은 망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시세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집값 하락도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비쌀 때 투자했지? 그냥 전세로 살면 안 됐을까?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투자하느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좁은 월세집으로 옮겨왔는데 좁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우리한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2023년 민수 씨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죠. 중개사는 요즘 전세도 빠지고 있어요. 6억 8천만 원은 절대 안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냉각되면서 같은 단지의 전세 시세가 4억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의 핵심이었던 전세 시세가 무너지자 민수 씨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2억에 가까운 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자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았고 차도 한 대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는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며 매달렸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아내는 우리 진짜 바보였나 봐 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딸아이가 아빠 우리 언제 이사 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민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죠. 커뮤니티에는 송도는 더 떨어진다. 차라리 서울 구축이 나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그런 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민수 씨는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단지의 84타입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죠. 오, 이제 오르는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단지들의 호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역세권 신축 단지로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부동산 중개사도 말했어요. 그나마 송도 중에서도 우리 단지가 반등이 빠른 편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졌대. 10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 하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답했죠. 그래도 12억 5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잖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2억의 손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민수 씨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민수 씨는 쉬는 날을 줄여가며 수입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적금은 없었지만 대출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은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2025년 7월 민수 씨는 여전히 송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오르지 않지만 그는 더 이상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는 믿음과 열심히 살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아내는 말했습니다. 집값이야 오르든 말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기회를 잡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송도는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지만 하락장에서는 투자 실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회복까진 많이 남긴 했지만 언젠간 고점까지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외칠 때 그 기회를 주려는 사람은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부동산은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또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송도는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뜻이고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6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 씨의 이야기처럼 눈앞의 기회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분한 실력과 자본을 갖추지 않은 채 섣불리 접근했다간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꾸준한 투자 공부를 통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도나 갭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